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최후 변론 기일이 이제 거의 한 달 다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일로서 4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먼저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주 초쯤에, 그러니까 한 금요일쯤에 윤 대통령을 같이 할 것이냐 한 주에, 아니면 이번 주에는 총리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좀 더 시간을 휴지를 두고 할 것이냐, 아마 전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를 결론을 내고 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이 판단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각하가 지금 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막판에 않습니까? 지금 각하가 진짜 큰 예. 화두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헌법학자들 뭐 뒤에 다루겠지만 분들의 이런 또 권위 있는 주장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저는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것에는 여전히 좀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가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데,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판단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가장 책임을 덜 수 있는 방식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각하인 것이고, 예. 그렇다면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죠. 예. 절차를 완비해서 다시 탄핵 심판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대로 그냥 직무 복귀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용인지 기각인지는 통상 다 이 판결문을 써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그런 설도 있고요. 예. 보통 일반 재판 때는 한번 진짜 판사들이 그렇죠. 일단 유죄 무죄로 치면 유죄 판결문도 써보고 무죄 네. 판결문도 써보고 어느 게 잘 써지는지 맞습니다. 그러면 결정문을- 논리적이라고 하는데 예. 이번 건은 아마 탄핵 인용과 기각을 다 써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인용하고 기각을 다 써놨단 말이 있는데 그게 아마 네. 맞는 것 같고, 그때는 보안 문제 때문에라도 맞습니다. 이를테면 헌법 연구원들한테 인용 기각 결정문만 쓰라 그러면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음. 인용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아, 좀 세워나갈 보안 의혹가 문제가 있기 있어서. 때문에 양쪽을 다 써놨다는.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번은 글쎄요, 지금 인용 기각을 다 쓰라는 주문까지 연구원한테 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제가 예. 어쨌든 근데 그만큼 하여튼 굉장히 그 국민들 누구한테도 사실 이게 어느 쪽 결정이 나더라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불복하거나 반발할 에너지들이 자꾸 좀 쌓여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럼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문장까지도 네. 구비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를 내부 내용들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정말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평의를 할 텐데 예. 평의 과정에서 정말 고성이 오갈 정도로 심하게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좀 확인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고성이 오갈 정도다.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좀 과거의 그런 전례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에는 결론을 못 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확실하게 이제 판결이 되고 나서야 작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예. 여전히 각하가 선택지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각하를 포함해서 좀 숙고를 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좀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조선일보는 제가 알겠어요. 잘라서 나왔는데 진짜 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탄핵이 인용, 기각, 각하 세사 의견에 동의하는 각 로스쿨 그 교수나 법대 학장 이런 분의 의견을 이렇게 세수로 실었는데 뭐 이렇게 지면 놓고 보면 정말 그럼 이게 3분의 1은 인용될 것 같고 3분의 1은 인용이 안 될 것 같죠? 그건 아닐 거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지금 헌재에 놓여 있는데 초반에 잘 그 두드러지지 않았던 각하, 네. 이게 요건이 안 되니까 아예 국회로 다시 퉁 하는 각하도 지금 상당히 네.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라면 그러니까 헌법재판 법관들이 저는 되게 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이를테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 구속 그 결정을 할 때도 예. 그 판사가 이게 그 어떤 혐의가 인정은 되지만 예. 공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은 안 하지만 여당에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던져준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봤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을 때도 예. 그 검찰도 책임이 있지만 공수처도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런 소위 양비론을 펼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이슈가 시선이 분산되어야 법원으로 돌아올 책임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원래 되게 권위 있는 기관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거의 40%대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올 정도로 예. 아마 기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도 사실 저희보다 법조인들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짜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심제인데 너무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대통령제 지금 87 체제를 설계할 때 대통령 탄핵을 염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대법원장이 또 3인을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3인 임명하고 여당이 최소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집권 여당이 7명 이상은 확보를 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탄핵을 염두하지 않고 이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심제라는 것에 그런 우려가 크지 예.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차례나 40년 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비선출직 9명의 재판관이 선출직 대통령을 2번이나 파면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제라는 이 근간을 좀 뒤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각하라는 선택지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너무 많은 빌미를 또 줬죠. 빌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논리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학 최대 권위자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석학이시죠. 예, 거의 뭐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 같이 일조를 하셨다라고 할 정도인데 10가지를 또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면서 이걸 또 변호인단이 11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또 헌재 제출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란죄를 왜 일방적으로 배제를 했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는 주석 해설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국회 전체가 적극적인 당사자인데 이 청구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전체가 다투는 것이 탄핵 소추인데 어떻게 소추인단 이 10여 명의 사람들의 동의만으로 이것을 빼버릴 수가 있느냐. 심지어 이번 탄핵 심판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쟁점이었잖아요. 그렇게 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만약에 탄핵 소추할 때 거기 내란죄가 안 들어가 있었으면 네. 나는 탄핵 소추에 반대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204표로 통과됐던 얘기는 5표만 거기에 가담을 안 했어도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탄핵 네. 소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이게 5표 차이라 그러면 사실은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몇 분만 더 있다 그래도 이거는 이게 소추 자체가 약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예. 사실 단적으로 지금만 봐도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탄핵 소추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빼고 지금 예. 그 헌재에서 다루고 그렇죠. 있는 정도의 사안만 갖고 예.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지금 같으면 이 탈표가 잘 안 통과되기 나올 것 통과되기 같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홍장원이나 곽종근 사령관 같은 그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에는 강력하게 이 내란죄를 확신을 하면서 체포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거의 저는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어쨌든 탄핵이 된 최소한 것이고. 매우 오염된 증언이라고 예. 보여져요. 예.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이제 고발을 하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지만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가결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절차가. 예. 그만큼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조차도 나 이런 식이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예. 이건 정말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검찰 조서를 피청구인 측에 동의 없이 다 증거 채택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 본안재판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이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말은 즉슨 마찬가지로 명문화된 그 내란죄 그 수사 규정이 없는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좀 예. 논란이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경찰이 수사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아예 증거력 인정조차 못 받는 것이고, 근데 검찰 조서를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채택해서 만약에 인용문을 쓴다라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헌재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졸속으로 정말 무리하게 탄핵을 파면을 시켰는데 만약에 몇 달 안 가서 내란죄 1심 무죄가 나온다. 전 이랬을 때 정말 헌재가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국민적으로는, 그러니까 법리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란죄가 무죄라고 하는데 내란죄를 배제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라는 것은 꼼수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